안녕하세요. 초등이 리오와의 일상을 담는 리오맘입니다. 9월 29일 추석이에요. 제사가 없는 저희 집은 올케 친정집도 저희 지역이라서 저희 집에서 추석이나 설을 보내는 편인데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 남동생도 너희끼리 놀아라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면 밥 차려줘야 되잖아요. 시댁 가서 밥 먹다가 잠시 놀다가 오는데 이번 추석에는 밥 먹고 제가 일이 있어서 시댁에 신랑이랑 아들 맡겨두고 볼일 보고 저녁까지 먹고 어머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양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크신 어머님은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밥을 먹는데도 항상 뭔가를 많이 사셔서 집에 갈 때 저희 손에 들려주세요. 감사하게도 어머님이 주신 식량으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안 하고 올려두면 정리하기 귀찮아지기에 집이 돌아오자마자 어머님이 챙겨주신 식재료들을 정리해요. 저희와 같이 전복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전복이 죽은 것 같아서 살짝 쪄놓은 전복인데 너무 크고 많아서 몇 개 먹지도 못하고 다 들고 왔어요. 전복에 전에 고기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고 상할까봐 반찬으로 꺼내 먹기 좋게 전복은 간장에 졸여서 넣어뒀어요. 전도 바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진공해서 냉동실로 보내줬어요. 어머님이 드시려고 만들었던 소고기 내장국인데 리오가 입맛에 맞는지 포장해 달라고 해서 국까지 챙겨와서 소비 요정님과 리오가 연휴 동안 아주 잘 먹었답니다. 아침으로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김밥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소비 요정님과 리오는 라면이랑 같이 먹자며 신났어요. 본인이 끓여보겠다고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 구멍을 너무 작게 찢어서 뜨겁다고 오두방정 뜨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물 조절을 잘못해서 한강 라면이 되어버린 바람에 세상 맛없는 라면을 먹어서 많이 아쉬웠던 아침이었네요. 추석 다음 날인지라 시댁에서 챙겨온 먹거리가 많아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뒹굴거릴 예정이에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차 막힐 것을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나서 휴식하며 연휴를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리오와 가고 싶은 곳은 고흥인데 저희 집에서 4시간이 걸려서 망설였는데 이번 연휴에 고흥 갔던 분이 8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서 집에 있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아침 먹고 조금 쉬고 나서 소비 요정님과 리오는 목욕탕을 다녀왔어요. 목욕 끝나고 오면서 새로 생긴 공차에서 초콜릿 밀크티를 먹었다고 했는데 어라 무슨 코코아가 7,000원이나 하나요? 코코아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펄을 2가지나 추가해서 그랬다며 용량도 커서 둘이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펄을 2개나 추가했으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며 반이나 남겨서 제가 먹어봤더니 화이트 펄은 무슨 곤약 같은 맛이었어요. 둘 다 다음에 화이트 펄은 안 시켜 먹겠다는 거 있죠. 새로 오픈해서 그런 건지 허니 자몽 블랙티 하나 받아왔다며 주네요. 그렇게 뒹굴거리면서 쉬다가 갑자기 소비 요정님이 배가 고픈지 고기를 굽겠다며 시간이 어중간해서 무슨 고기냐고 했는데 한 입 먹고는 맛있어서 리오와 셋이서 TV 보면서 계속 리필해 가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고기는 언제나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리오가 좋아하는 데블스 플랜을 넷플에서 보면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네요. 연휴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행을 갈 일을 대비해서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그래야 11월에 길게 여행을 떠날 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어린이 경제신문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필사를 해요. 급 잠이 와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리오가 보여서 몰래 찍어봐요. 수학 개념이 헷갈릴 때 EBS 강의를 보면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점심 먹으면서 봤던 데빌스 플랜이 너무 재밌었는지 이어보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보아요. 각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요즘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서평하고 있는
과학 뒤집기 완성편 어휘와 글쓰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요즘 논술 수업에서 관련된 책을 하고 있다며 가져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글을 잘 쓰게 된다면 분명 리오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에서도 꾸준히 글쓰기도 하고 논술 수업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를 잘하는 어른이 너무 먼 미래라면 몇 년 안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보면 요즘은 어느 중등에서는 음악 수행 평가도 글쓰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글쓰기인가 했더니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몇 가지의 음악을 듣고 그 중에 한 가지로 느낀 점을 적는 수행이었어요. 물론 이런 경우 배경 지식도 있으면 편하겠지만 일단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글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민을 갈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고등의 리오가 많이 힘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작은 노력들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당연하듯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해서 그런지 초5인 현재도 당연하듯이 책 읽고 독후 활동하고 하루의 분량을 공부를 해요. 저녁은 리오 입맛에 너무 딱이라 할머니 이국 포장해주세요 해서 들고 온 소고기 내장국에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해요. 이런 내장류가 들어간 국은 리오와 소비 요정님은 완전 좋아하는데 저는 전혀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싫어해서 집에서 거의 못 먹어서 가끔씩 둘이 나가서 국밥 데이트를 하기도 해요. 쪼글쪼글 쫄깃쫄깃해서 약간 설깃설깃이 조금 들어간. 할머니표 소고기 내장국에 천엽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먹어본 천엽에 대한 소감을 말해주네요. 쫄깃쫄깃한 맛에 설깃설깃한 맛 한 방울이 들어간 느낌? 이라는데 설깃설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잠이 오는 상태인가 봐요. 내장국을 잘 먹는 리오가 신기해서 보고 있긴 한데 잠이 와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뭔가 영혼이 없는 목소리네요. 벌써 10월이네요. 몇 달만 지나면 2024년이라니. 정말 하루하루는 안 가고 일주일은 금방 가고 한 달은 휘리릭 가는 것 같아요. 방학에는 소비요정님이 회사라도 가는데 소비요정님과 리오님이 삼시세끼를 하고 있는 요즘 이 방학보다 더 심한 기나긴 연휴를 내고 있어요. 혼자이고 싶어요. 저랑 다들 같은 마음이죠? 소비 요정님은 오랜만에 연휴를 만끽하고 싶었는지 전날 새벽까지 넷플을 보다 자서 그런지 늦잠을 자고 리오와 남은 고기 구워서 아침으로 먹었어요. 9월 29일, 30일 영상을 저번 영상에 붙여서 9월 정산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리오가 아파서 계속 병원 다니고 입원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10월 1일 영상을 시작하면서 9월 식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갈게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식대는 외식, 술값을 포함해서 74만 4,170원이 나왔어요. 다름직 식대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맘카페 등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하긴 식비는 정말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식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몇 년 전에는 저희도 식비만 300 정도 나왔었거든요. 작년 7월에 문득 식비가 궁금해서 한 달 동안 식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7월은 82만 8,480원이 나왔더라고요. 8월은 적다가 휴가 기간이라 흐지부지 되어서 놓았던 그 이후에는 식비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 총 생활비로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평균 식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80만 원 전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저희는 술값을 줄이면 더 줄일 수 있을 듯 하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11월에 리오와 2주 정도 여행을 갈 것이라 조금 더 식비와 생활비를 아껴봐야겠어요. 각 독후 활동으로 책 속 실험에 나오는 무지개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CD 많이들 쓰셨잖아요. 집에 공 CD가 있었는데 버리려다가 만들기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보관했었는데 드디어 쓰는 날이 왔네요.
CD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니 표지가 없어져서 투명한 CD가 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간단하니 집에 굴러다니는 CD가 있음 아이들과 한번 해보세요. 투명한 CD에 휴지심 모양으로 그린 다음 가위로 잘라줘요. 그 잘라진 투명 CD를 휴지심 끝에 테이프로 접착을 한 다음 그 위에 검정색 종이로 감싸고 고무줄로 고정을 해줘요. 검정색 종이 한 중간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면 끝이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색종이로 했었는데 너무 얇아서 안 되더라고요. 색종이보다 조금 두꺼운 색지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지와 CD가 있는 반대편을 통해 보면 무지개가 보이는데 딱 보면 우와 무지개다는 아니고 색지를 조금씩 띄어가면서 조금 조절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리오는 보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무지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과학책 읽고 도크 활동으로 무지개 만들기를 하면서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보내고 점심으로 짜장라면을 먹고 연휴 동안 너무 집에서만 뒹굴었으니 운동 삼아 다 같이 저수지 산책을 갔어요. 억지로 데리고 나온 것이라 둘 다 오래 걸리는 코스는 안 간다고 해서 30분 정도 되는 코스로 한 바퀴 도는데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더니 둘이 없어졌어요. 덕분에 혼자 여유롭게 영상도 찍으면서 산책할 수 있었네요. 한 번씩 종종 가는 산책로인데 항상 오전에나 낮에 가서 몰랐는데 저녁에 가니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쳐다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다들 노을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들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소비 요정님과 리오는 저를 버리기로 했나 봐요. 아무리 가도 둘이 보이지를 않네요. 주차장 가기 전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차키가 있었다면 어쩌면 차에서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비 요정님 덕분에 혼자서 여유 있는 산책을 즐기고 집에 가기 전 마트에 잠시 들렸어요.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가지 않는 편인데 새로 생긴 마트를 리오가 가본 적이 없다는 핑계로 가보고 싶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둘 데리고 마트에 가요. 소불고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넓적당면도 사고 세일하는 라면 중에 좋아하는 라면도 여러 종류도 담고 필요했던 것 이것저것 샀더니 한가득이네요. 계산대 앞에 빵집이 있는데 빵 굽는 냄새가 너무 좋은지 리오가 빵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으로 빵을 먹자며 저희도 먹고 싶은 빵 이것저것 골랐더니 빵값만 27,000원이 나왔어요. 진짜 요즘 밥값도 밥값이지만 빵이나 과일값 같은 간식값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는 리오가 피자빵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가 먹을 만큼만 샀는데 여기 소세지 빵에는 양파가 안 들어가서 맛있다고 본인 빵 안 먹고 계속 소세지 빵을 먹더라고요. 야, 다음에는 네 소세지 빵은 따로 사. 우리는 네가 먹는 그런 밍밍한 빵은 안 먹는단 말이야. 다 같이 빵 먹으면서 또 데스볼 플랜을 봐요. 다 같이 TV를 볼 때는 만화는 못 보고 다 같이 재밌어 할 만한 걸 볼 수 있는데 데빌스 플랜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데빌스 플랜은 문제적 남자같이 두뇌 게임을 하는 예능인데 변호사, 의사, 과학 유튜버, 프로게이머, 배우 등 다양한 직업군의 12명의 플레이어가 7일간 학습을 하며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인데 서동주 씨가 기억력 게임을 하는 모습에서 진짜 너무 완벽한 기억력을 보여줘서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적 남자에서부터 멋져 보였던 스마트한 하석진 씨는 진짜 완전 찐 섹시합니다. 완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똑똑하니 더 멋있어 보인다며 겁나 멋있다며 섹시한 남자라면서 완전 내생남이라면서 혼자 오도방정 떨었더니 시끄럽다고 혼났어요. 아이들과도 같이 보기 좋은 프로그램이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10월의 첫날 밤은 여유롭고 소박하게 보내게 되었네요. 10월은 식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절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극한 절약을 하게 되면 소비 요정님의 반발로 인해 소비가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냉동실에 쟁여줬던 생선들도 슬슬 꺼내 먹어 봐야겠어요. 10월도 화이팅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긴 했지만 친정 식구들과 모이지 않았고 시댁은 옆 동네라서 가서 어머님이 해주신 밥 먹고 놀다가 와서 지출이 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리온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